안녕하세요. 노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노후를 진짜로 위협하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 많은 분들이 노후 걱정 1순위로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먼저 무너뜨리는 건 사람과의 연결, 즉 관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고통은 경제가 아니라 고립감과 심리적 외로움입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 노년층 자살률 1위는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 이후의 세상은 말 걸어주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이름 불리던 자리, 매일 안부 묻던 동료, 때론 귀찮지만 익숙했던 사회적 역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남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2. 실제 사례 돈은 있는데 삶은 무너진 사람들. 어씨는 은퇴 후를 위해 3억 원의 노후 자산을 준비했습니다. 퇴직 후엔 취미도 즐기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려 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를 거르고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이 이어지자 어씨는 결국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 말이 그의 노후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3. 관계의 단절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배우자와는 오히려 대화가 줄어듭니다. 친구는 점점 사라집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내 편 하나입니다. 그게 꼭 가족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살아있는 연결이면 됩니다. 4. 무너뜨리는 관계 vs 지켜야 할 관계. 노후를 무너뜨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내 삶을 평가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 이런 관계는 감정 에너지를 갉아먹고 노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 삶의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또래,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 하나가 병원비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5. 진짜 중요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관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나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스스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위한 루틴 하나 만들기, 하루에 한 번 거울 보고 인사하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말해주기.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읽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노후가 되면 돈 걱정이 가장 크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다. 하루 세 끼 먹을 돈은 있어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을 때 그 고립감이 삶 전체를 흔든다. 은퇴 후 혼자 살게 된 68세 김모 씨는 자녀가 둘 있지만 각각 독립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다. 형식적인 명절 인사 외엔 평소 안부도 드물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이 늘어나자 점점 식욕이 줄고 밤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200개가 넘지만 막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그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는 병원에 가야 할 때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자신이 그걸 기억할 자신이 없다. 누군가 곁에서 함께 들어줬으면 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조금 있어요? 병원비도 있고 밥은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노후의 빈곤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빈곤, 연결의 부재, 이게 더 치명적이다. 또 다른 사례. 72세 여성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다. 젊을 땐 직장도 다녔고 자녀 셋을 키워냈다. 하지만 자녀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TV와 스마트폰이 유일한 일상 동반자가 됐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안에서 넘어졌다. 혼자 일어나지 못했고 구조 요청을 하려다 휴대폰이 멀리 있어
30분을 바닥에서 버텨야 했다. 그날 이후 B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팠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이런 사례들은 드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노년층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38% 스스로를 관계 단절 상태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그들 중 52%는 가족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까지 무너진다. 의욕 저하, 식사 불균형, 수면장애, 결국 고혈압, 당뇨,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관계가 끊기면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떨까? 많은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녀는 바쁘고 물리적으로 멀리 살고 심지어 노부모와 함께 지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부모도 있다. 이건 존중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다. 그렇다고 친구 관계가 살아있는가?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친구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레 멀어진다. 옛 친구들과는 성향이 다르고 사는 곳이 멀어지거나 건강 문제로 왕래가 끊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노후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을 땐 관계가 자연스럽게 주어졌다. 회사, 모임, 행사, 육아, 학교 어디에서든 누군가와 엮이고 부딪히며 관계가 형성됐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그런 관계의 공급이 멈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선 인위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근처 복지관이나 마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가볍게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시도가 삶을 연결하는 첫 번째 끈이 된다. 또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이다. 노후에 해가 되는 관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나의 선택과 삶을 평가하고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노후에는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절약이다. 반면 지켜야 할 관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진 사람, 이런 관계는 단 한 명만 있어도 노후는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후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자존감이 무너진 노인은 외부 관계를 단절하고 타인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고립을 택한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것, 그런 루틴이 쌓이면 노후에도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노후의 건강, 정신, 삶의 질을 모두 결정짓는 요인이다. 돈보다 더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연결이고 그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의지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아직 괜찮은 편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겠어요? 괜히 어색해지고 상처받을까봐 그냥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극복되는 감정은 아니다. 무시한 채 쌓이면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만든다. 관계는 다시 만들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지와 반복의 결과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하루 1회 외부 접촉의 원칙. 관계를 되살리는 첫 걸음은 문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 인사 한마디, 커피숍에서 같은 시간대에 자주 가기,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같은 자리에 앉기. 이렇게 반복되는 장소와 시간의 루틴이 낯선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안면 관계를 만든다. 이 안면 관계는 놀랍게도 노인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느낌이 존재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둘째, 가벼운 공동체부터 참여하기. 요즘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마을 평생교육 강좌, 복지관의 프로그램, 공원 걷기 모임, 지역 도서관 독서 토론회, 요가, 체조, 건강 동호회. 이런 모임은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하고 참여의 진입 장벽도 낮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3회 이상 참석하면 낯선 얼굴은 줄어든다. 이건 관계의 심리적 진입 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반복해서 마주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친근함을 느낀다. 이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적용만 잘하면 누구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연습해야 한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의 마비다. 속은 답답한데 겉으로는 무표정해지고 섭섭한데도 말하지 않고 고마워도 표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관계는 멀어진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는 관계는 기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되지만 사람은 감정이 단절되면 복구가 어렵다. 따라서 노후일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한다. 오늘 고마운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종이에 적어보자. 그걸 나중에 상대에게 직접 말해보자.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정서적 접착제가 된다. 넷째,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짧게 정리하는 법. 노후의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작은 오해나 감정 상처를 묻어두고 피하기 때문이다. 자식과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 이렇게 행동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다. 속으로만 쌓아두고 나중에 폭발한다. 타인에게 자식을 원망하는 말을 한다. 이건 모두 관계를 단절로 향하게 만든다. 갈등은 쌓이기 전에 짧게 바로 감정을 붙이지 않고 풀어야 한다.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금 서운했어. 다음부턴 그런 말보단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처럼 내 감정을 주어로 말하는 연습, 즉 메시지를 활용하면 상대에게 방어적 반응을 줄이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섯째, 관계를 스스로 리드하는 습관 만들기. 대부분 노후의 관계는 수동적이다. 누가 연락해오면 받고, 모임이 생기면 참여하고, 행사가 생기면 따라간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진다. 이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말하고, 먼저 생일을 챙기고,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주도적인 행동이 쌓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되고 당신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연결의 중심이 된다. 여섯째, SNS도 관계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어르신들이 SNS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간단한 플랫폼만 잘 익혀도 충분히 관계 유지 수단이 된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공유, 사진 1장 찍어서 하루의 일상 공유, 카톡으로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정기 메시지 보내기. 이런 사소한 디지털 행동들이 실제 대면보다 관계를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일곱째,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의 일부다. 관계 회복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고 감상을 적기,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내 생각 정리하기,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산책하기. 이런 행위들이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정립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비치는 에너지도 바꾸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에겐 하나의 공통된 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용기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면, 모임에 갔는데 어색하다면, 문자를 보냈는데 씹혔다면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한 명,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한 명,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외롭지 않다.
그 한 사람을 오늘 당신이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관계를 다시 잇는 법, 그 실질적인 방법은 관계를 위한 실천 2부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가 왜 돈보다 관계로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노후를 위한 대화 루틴과 사회적 연결 복원법을 2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고립이 아닌 연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건재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가장 빛나는 시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